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8월 26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옵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오리온, HK노엔, CJ대한통운, 인탑스 관련돼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탑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5월 출시 일정이었다가 9월, 10월 출시 일정으로 변경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아서 고통스러워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리 안 하셨겠죠. 자, 그래서 한번 나온 소식들, LS증권에서 나온 소식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화전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스마트폰 관련된 아이폰 매출, 요거, 그 다음에 중국향 매출 확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2분기 실적 조금 안 좋아서 눌리는 건 조금 이해 갔는데 지나치게 눌렸죠. 매크로가 나빠지면서 아마 이게 한 일주일 동안 나타난 현상들인데 이 부분은 다 회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화전자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V자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아주 극히 노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 V자 회복이 안 된 종목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회사의 내부에 문제가 있었나 혹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충분히 올라왔고요. 당연히 올라온 만큼 뭐가 가겠습니까? 기간 조정의 형태를 일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일단 우리가 3분기 최고 실적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해 보면 적어도 이 220의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홀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손절치고 다시 잡았다고 복수열전. 근데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날려먹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홀드하면서 드리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크게 하락이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이면 가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홀드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9만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9만원 이하에서 매수 포인트 들어온 구간이 여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생각하다 어쨌든 9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셨다고 생각하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베트남 이 부분의 매출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매출이 주로 쏠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120일, 220일 다 안착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급이 좋으면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모습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대비해서 이 정도는 하나 포트폴리오 넣어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가면 너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9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냐? 그럴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가 안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가 홀드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이제 글쎄요.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다른 분들은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곳에 때가 되면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하반기에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HK노엔 같은 경우는 제가 조정 오면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면 눌릴수록 좋은데 어디서 매수가 들어올까? 항상 저야 양봉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 62 이동평균선 아래쪽 여기 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00원 이하에서 좀 들어가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38과 39,000원 요 사이 정도가 아주 좋은 공간에 양봉 자리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체크하고 계시면서 좀 알람 걸어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슈는 여기 있는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성만큼은 좋다. 그리고 SK증권이나
뭐 SK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HK이노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구간 올라간 것들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발표 나고 나면 주가가 좀 차익물 나오는 거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 또 해주시는 쪽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점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보다 안 좋은 시장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J에 대한 도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택배 부분, 물류 부분,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일단 건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수주잔고가 아직도 1조 원 이상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난해 1조 원 정도 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8,500억 정도 있고, 이것이 이제 3분기 정도 중에 상당히 이제 원가 절감 통해서 매출이 좀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날 매수를 하시는 것이 그날 좋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체크를 한 결과는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매수하셨나 안 하셨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날 그 CJ 대한통운을 갖다 주말 리뷰를 다 진행을 하려고 영상을 찍어놨다 삭제를 했어요. 그 앞단에 있는 다른 내용들이 크게 변해서 결국은 파월 의장 연설 때문에 제가 다른 것들하고 연동돼서 이야기 드릴 수가 없어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해 드립니다. 결정적으로 보면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윗단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굳이 뭐 관심이 없다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리포터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해요. 내년 포트폴리오를 변경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종목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면 또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수익성이 작든 어쨌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 이상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무조건 진행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물류 쪽 관련돼서는 제가 또, 우리가 투자하기가 사실은 녹록진 않아요. 사실. 쌀 때 아니면.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윗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을 텐데, 여기 윗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신규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리뷰해 준 적이 없어요. 과거에 이때 주가 올라갈 때 비싸서 안 산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싸서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만원, 저도 이 3만원 구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는 손절 처리를 하긴 했는데 아마 이게 다른 것들 수익 날 때 제가 재고 정리 같이 못하시면 오래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제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드렸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수익 날 때 손실 난 것도 같이 정리해서 새롭게 투자하는 거 5월 달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9월, 10월 달, 그러니까 벌써 4달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기회들을 상당히 많이 놓쳤다. 매달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돈이 묶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돈맥 경화가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홀드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평단을 좀 낮추시긴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들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수준 이상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수급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자, LS증권 같은 경우는 인타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LS증권이 아니고 옛날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그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일단 10월 중에 매출이나 인식이 반영되는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 9월달, 10월달 초도 물량 판매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호응을 얻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냐, 이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팔리면 뭐 여기까지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을 좀 해주셔야 된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동사 회사 자체는 별로 큰 문제는 없어요. 보세요. 순현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회사 규모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던 것도 여러분 체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볼 만하다. 어차피 여태까지 4, 5개월 참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끝까지 결판을 내는 것이 저는 정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단가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경우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LS증권에서 나온 인탑스 리포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떻게 전략을 또 가야 되고 시나리오를 꾸며보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승부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부를 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을 내느냐, 손절 처리를 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4개월 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 처리 안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승부를 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미 정리를 했겠죠. 재고 정리하면서. 자, 그렇다 생각하시면 아마 여기서 물량을 더 담으신 분도 여기서 담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이 올라오면서 담으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출시 소식 나올 때 여러분들이 딱 어떻게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 가야 된다. 어쨌든 지금 나오는 뉴스로 생각해보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평단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정말로 잘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늘 여러분들 투자할 때는 말입니다. 재고 정리하면서 가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지난번에 제가 중간에 24,000원 찍을 때도 정리를 갖다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또 못하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홀딩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승부를 볼 때까지는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9월 추석 이후에 아마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상방으로 그때 선택과 결정을 잘 내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어쨌든 나오는 리포트는 계속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드리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용도 잘 체크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스윙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